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업계도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데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프로모션을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엄혹한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코로나가 단기간에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나 건강이나 위생, 세균, 감염 그런 것에 대한 높아진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전과는 많이 다른 소비나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산업, 마케팅, 소비자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측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했던 2020년 웨비나 자료가 모토가 되었고요. 8가지 키워드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도 몸담고 있는 이커머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업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이커머스의 시계를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기사를 쓰셨던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대형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매장들, 기존의 그런 거버넌스를 갖고 있던 커머스들의 시계도 더욱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더욱 가파르게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부와 접촉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커머스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그 유용함이나 사용법들을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생활 패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쿠팡을 위시한 이커머스는 실제로 코로나 기간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는데요. 이커머스 외에도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소규모 매장 그런 것들의 이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신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꺼리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나 생활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배달과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다음날 배송, 당일 배송을 뛰어넘어서 반나절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는 배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냐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빠르고 급하게 필요한 건 집 앞에서 사면 되고요. 손쉽게 가까이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배송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과 안전한 배송 그러니까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이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원치 않을 땐 반품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상호 간의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홈 딜리버리에 의한 이커머스나 쇼핑, 식문화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헬스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례 없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이번 사태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격리돼서 생활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씻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은 색조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은 손을 꼭 씻어야 하고 그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감염의 위험에 놓여 있었구나 그리고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기업들은 장기간 생활 패턴에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퍼스널 케어나 살균, 클렌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것 관련된 산업들도 앞으로 더욱 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옷을 살균해주는 제품 그런 것들도 저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콜드체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은 외식을 지양하게 됐고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 가게 됐죠. 그 대신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됐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고요. 가족 단위라 혼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점점 장기화돼 가면서 사람들한테서 조금 다른 패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달앱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았나. 배민을 포함한 배달앱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성장세가 약간은 주춤하지 않을까? 그보다는 2019년 한 중순쯤부터 1인 가족을 중심으로 뜨던 밀키드 제품은 더욱 흥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신선식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주문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집콕을 하면서 이렇게 홈쿡을 하는 그런 영향 때문인데요. 집에서 계속 뭐 시켜 먹고 라면 먹고 간단한 간편식을 먹다가 이제는 조금 시간도 남고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재미를 조금씩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이란 요소와 맞물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골목 식당에서 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방송을 타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콜드체인을 위시한 신선식품들을 직접 주문하고 집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먹고 혼자 요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네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고루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짤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장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뭐 CEO냐, 뭐 CMO냐, 혹은 코비드 19이냐.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직장인들을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직장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홈스쿨링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떤 모임이나 많은 컨퍼런스들도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깨달음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뭐 사무실도 그렇고 모임이나 강의, 교육, 대규모 세션 그런 것들이 새로운 흐름에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영상이나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 VR, AR 같은 분야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은 있었지만 정작 현실화되기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지 않으면 뭐랄까 어, 어, 마케터의 놀이라는 채널이에요. 어, 소개를 해야 소개하고 또 구독해야 이분에게 신뢰가 안 되겠죠. 조회 내용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내용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네요. 구독자에 비해서. 음, 여러분 제 오래된 구독자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대학을 보내지 말고 애를 바리스타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시킨 다음에 골목에서 단골을 확보한 단골 고객, 굉장한 뭐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소규모의 어떤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자영업 이런 거, 그런 게 살아남고, 그다음에 대형 플랫폼 아마존이라든 이렇게, 쿠팡도 대형 플랫폼이죠. 결국 나중에는 대형 플랫폼하고 소규모 매니아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 이 두 개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미래학 강의할 때 자주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코로나로 이게 지금 더 빨리 이제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회사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재택을 일정 부분 하고 있었어서 그 충격이 적었지만 꼭 출근을 사무실에서 한 공간에 모여서 일을 해야 했던 회사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회사들은 약간 좀 더딜지 모르지만 작은 회사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장님, CEO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한창 뜨던 공유 오피스에도 약간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간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었는데 어떤 공간을 렌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렌트를 한다거나 혹은 재택을 결합한 상품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이나 컨퍼런스나 모임 같은 커뮤니티 그런 것들도 어떤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잡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없이 커져가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세가 한풀 꺾이고 영상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한층 가속화되고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홈코노미입니다. 외출보다는 집에만 머물게 됐죠. 우리들 모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어떻게 즐길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한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발견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소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청소나 요리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집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 뭐 집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커피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집에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즐기는 취미 그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헬스장들도 문을 다 닫게 됐고 꼭 뭐 헬스장 가야 운동인가? 그런 인식도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홈트레이닝은 상승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홈트레이닝이나 뭐 공원이나 그런 개방된 곳을 활용한 운동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장들도 굉장히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대급부에 섰던 게 넷플릭스죠. 뭐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넷플릭스를 소개하던데 집에서 혼자 뭐 TV나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매체,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좀 더 앞으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멘탈 케어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잘 못 받고 햇빛을 잘 못 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건강이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뭐 환절기면 유행하던 여러 호흡기 질환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단 거, 군것질거리, 그리고 술, 매운 거 그런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취미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멘탈과 관련된 의료나 상담 그런 부분도 더 증가하고 좀 더 아웃고잉 되지 않을까. 일곱 번째 키워드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쿠팡 같은 커머스나 뭐 쿠팡에서 만든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들은 아예 언택트 배송을 하기도 하고요. 대면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늘었죠. 저도 비염도 있고 그 호흡기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요즘 돌아다니게 되면은 주변에 눈치가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공포심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이어질 것 같고 감염에 대한 높은 인식도 이와 연결지어서 앞으로도 계속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언택트와 같은 접촉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는 서비스나 산업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유통 측면에서 비대면이나 각 품종의 소량 생산 그리고 소용량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선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롱테일에 접근하는 그런 접근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상대적 안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드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페북 친구분께서 정리한 글을
글에 상대적 안전이라고 키워드를 쓰셨더라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만 꺾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외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벚꽃놀이를 가거나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도 되는 데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상대적인 안정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식은 없었어도 카페나 뭐 음식점이나 경치 좋은 곳에 사람이나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한강도 마찬가지로 멀리 못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개방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있는 카페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카페, 그런 데는 오히려 안 가게 되지만 그 외에 약간 안전하다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곳들은 이전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던 밀폐된 공간이나 도심 지향적인 서비스나 어떤 자영업 모델,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쇠퇴를 겪게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위생이나 건강이 확보되는 매장이나 그리고 체인점, 대규모 체인점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교외 카페나 음식점들, 그리고 자연지향적이거나 도심에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곳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수요는 코로나가 지나서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해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관련 업계들도 해외에서 국내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채형 숙박 모델이나 여러 가지 국내 상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고,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나 안내나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꼼꼼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 국내에는 뭐 제주도나 뭐 강원도, 부산, 전주, 그 정도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 다 똑같고 바가지, 기회를 잘 잡아서 국내 여행도 발전할 수 있게 된다면은 국내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 이후에 산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예측해보는 8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거나 뭐 정정이나 뭐 항의, 요청, 그런 것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여러분, 약 1초마다 한 명의 신규 가입자가 윅스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원마케터가 틈틈이 놀고 있는 마케터의 노이의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하는데, 오늘 텐션 올려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 4개월 전쯤에 마케터의 놀이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코로나19는 단기간 종식이 어려울 것이고, 종식이 된다 해도 소비자 행동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소비자의 행태나 어떤 소비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고, 뉴노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픈 서베이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서베이라는 점,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비교적 그대로 표현되는 쇼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실제로도 유의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 영상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그러니까 예측해보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 레포트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전국 2040 남성, 여성이 그 대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나온 자료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의 목소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쇼핑 트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시지만 모바일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구매를 한 분들은 2018년 하반기 89%에서 무려 95%까지 올라왔고요. 오프라인 구매는 90.3%에서 소폭 하락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모바일이 오프라인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보면 여성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가 남성보다 높고요. 남성은 PC를 이용한 구매가 여성보다 10%가량 높습니다. 전화주문 구매의 경우 4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뭐 예측이지만 50대 이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티켓, 쿠폰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개인생활용품, 서적, 취미, 반려동물 용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식료품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도 물론 늘었지만 온라인, 모바일 구매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패션 의류나 패션 잡화도 재밌는데요. 실착이 중요한, 그러니까 실제로 착용해 봐야지 되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제품의 경우에도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앞서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상품을 직접 착용, 확인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을 이용한다고 소비자들은 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장점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을 살펴보면 편리하고 가격 가치가 좋아서 구매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이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온라인이 계속 흥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한다, 그렇게 대답한 비율이 생각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조사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던 3, 4월 그쯤으로 옮겨서 진행해 본다면 뭔가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미 이런 답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온라인 모바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다른 강점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코로나는 이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시킨 것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좀 더 비관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매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편의점이 드디어 대형마트를 따라잡았습니다. H&B와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재래시장은 정부의 지원이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실제로 큰 효과가 되고 있다. 연령별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H&B와 백화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H&B의 주 이용층을 분석을 해본다면 이 부분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백화점은 좀 의외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더 큰 30대, 그리고 40대 그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백화점이 타겟팅하던 분들,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20대는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이 살펴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쇼핑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온라인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별 서베이를 좀 더 살펴봐도 이게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이용 추세는 오프라인에 좀 불리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양쪽 온라인, 오프라인 이 양쪽에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온라인 모바일 대세로 그 대세의 시계를 더욱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오프라인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 모바일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소비자 이용행태는 어떤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행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결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커머스들의 이용 시간대를 보면은 잠들기 전에 주문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상품 구매가 필요한 상황 이게 사실 잠자리에 들기 전이거든요. 그때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때 주문해야 하고 그러니까 12시 전에 주문해야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다음은 앱 설치 개수가 늘었고 상대적으로 접속 빈도, 구매 빈도는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듯이 온라인 모바일 이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출도 압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목적성 구매, 딱 타겟팅에서 돌아와서 사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용하는 쇼핑 앱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 업체들도 UI나 UX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시간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약간 오프라인과는 좀 다른 측면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압도적이네요. 쿠팡이 압도적이고 이건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레포트들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서 뭐 놀랍지는 않은데 긍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기하죠. 여러 가지 업체들 쿠팡도 사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업체들을 중개하는 쿠팡을 하고 있고 4위부터는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해석, 이 비교분에 없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1편입니다. 2편에서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쿠팡이나 네이버가 뭐 이강 체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왜 이메일을 사용을 하는지, 유료 멤버십, 새벽 배송 서비스의 제 오래전 정말 오래전이죠. 오래전 미래학 강의에서 두 가지 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미래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O2O하고 온디맨드다. 그거 두 가지로 거의 소비 트렌드가 압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구축이 돼야 되고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동시에 다 가진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몇 년 전부터 했죠.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도 이제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제 제 그림들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화실에서 온다거나 실제로 진짜 그림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감동 거의 뭐 화면으로 볼 때보다 거의 뭐 20배, 10배, 20배 정도의 그런 어떤 진짜 진품을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만질 수 있었을 때 그 감동이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일 강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제 좀 피곤한데 잠들기 전까지 또 포스트 코로나 다른 강의들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방금 그렸던 그림은 이 물감을 워낙에 두껍게 바르기 때문에 제가 한 20군데 이제 새로 물방울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저게 더 많이 그리면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물감이 마른 거하고 안 마른 걸 까먹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계속 더 하다가 안 마른 거를 제가 손으로 건드려 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물감의 두께가 여기서 아마 보일 건데 두께 보이시죠? 자, 이 빛, 그러니까 이게 빛 방울인데 빛의 방울, 빛을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거죠.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옆 단면을 보면은 두께가 보일 건데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1cm 이상 올라간 것도 있어요. 두께가 이렇게 보면 두께가 좀 보이시나? 파란 거. 두께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계속 이제 제가 둥글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아, 이 그림도 정말 오랫동안 제가 그리고 있네요. 이 그림도 제가 한 2017년부터 그려서 아직 안 끝난 거. 2017년부터 그리고 있어요. 이 감각의 정원으로 완성을 할 건데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그림 그리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가끔 그 그림 그리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니까 포스트 코로나 강의까지 동시에 찍게 됐는데 그 배경에 강의하신 분의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